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 분양 상담업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책을 출판한 작가 고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이제 그때 강남이나 뭐 논현동 이런 데 많이 지금도 뭐 선릉 이런 쪽에서 많이 지금 이제 사무실을 두고요. 당시 전국에 개발하고 있는 뭐 임야, 뭐 전답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렇게 팔던 회사였습니다. 제가 했던 지역은 강원도, 그리고 춘천, 당진, 제천 이런 데들을 팔았었고요. 제가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기획부동산은 주로 이제 고객층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작위로 통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지역에 뭐 전화번호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돌려가지고 그때 이제 전화로 연결되신 분들에게 이제 소개도 하고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때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연도는 2005년, 6년, 7년 이 정도 시기였는데 그때도 어떤 땅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네, 50대, 60대 연령대가 노후 준비를 이제 충분히 해놓으신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적다고들 하잖아요. 네, 통계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열심히 뭐 자녀들 키우고 또 앞만 보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물정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그런 뭐 주부님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도 어떤 면에서 조금 이제 20대나 이런 세대들보다는 좀 취약하다 보니까 정보력이 살짝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이렇게 뭐 해보자 이렇게 권했을 때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약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기획부동산에서는 주로 임야, 뭐 전답 이런 것들을 크게 사서 이제 쪼개 파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은 아무데나 하진 않고요. 뭐 어디에 고속도로가 새로 뚫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전철 라인이 새로 놓인다든가 뭐 역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크게 무슨 신도시가 들어간다든가 뭐 과거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도 항상 보면은 크게 이제 뭐 어떤 뭐 나라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지만 주변에는 이렇게 짜잘한 지역들은 기획부동산들이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지나간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을 잘라서 개별적으로 파는데 이제 자르는 과정 중에 아무래도 큰 산은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잘게 쪼개면 10명을 쪼갤 수도 있고 20개나 30개로 쪼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개나 30개를 개별로 다 이제 소유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분의 1 또는 내가 땅을 사게 되면 30분의 1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기획부동산에서 산 땅은 이제 구조적으로 사실 개발이 쉽지가 않은 게요. 첫 번째는 이제 소유권 자체가 어떤 부동산이든 내가 혼자 사서 단독으로 팔 수 있어야지 그게 어떤 재산으로의 가치를 발휘하는데 여러 명이 묶여 있기 때문에 뭐 10명 중에 1명이 만약에 나 안 팔아라고 반대를 하면 이 10분의 1을 가지신 분은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좀 복잡한 구조예요. 그래서 소유권 부분도 복잡하고 두 번째는 뭐 대박이 난다 하지만 이미 사실은 가격이 싸게 사야지 비싸게 팔아야지 그 차익을 남겨야 되는 건데 이미 이분들이 샀을 때 가격에서는요 회사에서 그동안 이제 했던 비용 그다음에 뭐 그 모집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절대 싸게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은 개발인데요. 땅을 이렇게 무작위로 쪼개다 보면은 땅 앞에 보통은 건축을 할 수 있어야지 땅으로서의 그 가치를 발휘하거든요. 근데 건축을 할 수 있으려면 땅 앞에 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길을 다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을 샀는데 건물을 못 지어? 그러면 이 땅 왜 사?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땅으로서의 가져야 될 소유권 부분, 그 다음에 금액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개발 부분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조건이 맞지 않은 게 이 기획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기획부동산 땅인지 아닌지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땅을 사자고 건의를 받았을 때 무슨 땡땡 회사, 땡땡 업체, 뭐
어떤 뭐 R&D, 뭐 개발회사 이런 데서 보통 이제 권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하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을 그 상품이라고 하죠. 그 땅에 주소가 있어요. 그걸 집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처음엔 잘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어떤 경로든 잘 하면 또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뭐 이제 그 권유하셨던 분이 어떻게 주소를 받아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소를 받아오시면 그 세부적인 서류 떼는 거는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쓴 앞부분에 보시면은 뭐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땅을 이용하는 토지운계 확인원이라든가, 그 안에 이제 시세나라든가 실거래가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요즘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원을 갖고 먼저 확인한 후에 대조를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을 통해서 요즘 많이 모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들어보면은 아는 분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나 회사에 가서 설명을 들을 사람을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인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제 권유를 하시는 것 같고요. 권유하실 때는 뭐 보통 땅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어떤 지역에 요즘 뭐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우리 이제 사장님, 대표님이 예전부터 이렇게 뭐 관계자랑 잘 알고 지내서 해놓은 그런 땅이 있다. 그래서 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 개발에 대해서 이제 좀 충분히 이분은 잘 모르지만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어? 이런 어떤 그런 개발 호재를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왠지 나도 거기 한 자리 이렇게 얻게 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이런 어떤 착각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분들이 이렇게 권유하시는 부분도 사실 좀 의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기획부동산에서 산지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뭐 팔려고 내놔보니 동네 부동산이 속았다, 너 사기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그때 가서 나 잘못 샀네? 그러면 그때 이제 담당자한테 가서 항의를 할 경우가 있겠죠. 있는데 보통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냐면 아직 멀었다. 아직은 네가 더 기다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기적인 것들을 무마를 한다던가. 왜냐면 땅이 그렇게 금방 오르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로 이렇게 무마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친한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세게 항의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담당자 안 친한 경우는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일했던 회사가 이제 법인을 내잖아요. 연초에 법인을 냈는데 연말에 지나고 나니까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인하고 계약하기 전에 진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네. 땅을 구매할 때는요. 첫 번째로 초보자분들은 땅을 구매할 때 무슨 서류를 떼야 되는지 서류에 대한 그런 기초 지식은 반드시 좀 공부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땅을 소유권에 대한 부분 등기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땅을 개발이 가능한지,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 나라에서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그런 전통적인 서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대한 서류를 떼보면 요즘에는 워낙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는 반드시 주소와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땅을 사기 전에도 현지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논밭, 뭐 야산 이런 땅들을 또 오랫동안 취급하시던 부동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 한 군데만 가실 필요는 없고요. 몇 군데 정도 충분히 뭐 통화도 해보시고 집원도 알려주시고 하다 보면 이분들도 충분하게, 왜냐하면 본인들 고객이시고 또 땅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확인하실 거는 땅은 반드시 건축이 되는지, 나중에라도 내가 이거를 팔 수 있으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길이 접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군구청, 보통 뭐 지역에 가시면 건축과라든가 건물을 어떤 거를 지을 수 있는지를 관할하는 그런 구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전화든 아니면 뭐 직접 가서 물어보시든 하시면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획은 들어가면서부터 뭘 가르치냐면 우리 회사는 절대 기획이 아닙니다를 가르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획인데 숨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획이 정말 뭔지 모르고 일했을 때가 그때는 이제 열심히 일은 했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아, 이거 정말 쉽게 볼 일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큰 돈을 투자를 시키고 저들 투자를 해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팔려야 되는데 팔릴 수 있을 때 팔리지 못하고 내 소중한 재산이 그냥 그곳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많이 힘들었고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고객님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일하시는 분들 역시 내 직업이 진짜 내가 이분한테 이걸 권했을 때 진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도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답을 정확하게 얻으신 다음에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피스텔 상가, 그 다음에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그런 부동산들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노후 준비를 뭐 국민연금 가지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많이 뭐 재산을 불려볼까, 뭐 이렇게 튀겨볼까,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손을 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안정적이고 조금 좀 리스크가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이 가장 좋은데요.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서울 뭐 중심가보다는 좀 이제 뭐 외곽 신도시 요즘에 이제 뭐 핫하다는 뭐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들 잘 살펴보시면은 큰 이제 뭐 삼성전자 예를 들면 S전자라고 할게요. S전자 옆에 있는 뭐 어떤 오피스텔인데 지하철역을 끼고 있다던가 교통이 좋다던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월세는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부터 조금씩 공략을 하시되 금액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제일 작은 것들은 1억 선에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분양가 대비해서. 그러면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은행에서 이제 대출도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30%, 많으면 40%, 그 정도 선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행에 적금할 수 있는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그런 수도권 지역을 공략해 보신다든가 요즘 뭐 인천도 많고 또 경기권도 이런 신도시들이 워낙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잘 찾아보셔도 좋고요. 또 요즘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그런 뭐 IT 기업이라든가 첨단 기업, 미디어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 규제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적어요. 아무래도 아파트는 뭐 투기 지역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산업은 육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대출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70%, 80% 이상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달 한 달에 꾸준하게 뭐 100만 원씩 들어온다든가 뭐 15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시는 게 아마 지금 하시기에는 그래도 제일 좀 편안한, 좀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많이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그거는 많이들 인정을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아파트 투자만 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정부에서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계산을 안 하다 보면 막상 아파트에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세금으로 좀 많이 나가는 케이스, 뭐 매달 나가는 그런 보유나 유지하는 그런 세금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를 좀 처분을 하고 월세 나온 쪽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상가를 사러 오신 분들도 내가 최근에 아파트를 처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그 세금 내다 보니까 나는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이거 월세에 나오는 거 없느냐. 이렇게 해서 집들을 좀 처분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막상 사야 되는데 집 사기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평균이 10억이나 넘어가니까는 그래서 차라리 월세 받는 거를 좀 이렇게 투자를 시작해서 불려가지고 추후에 이제 내 집 장만은 좀 몇 년 후에 하겠다. 그럼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형 쪽으로 지금은 많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들 찾고 계세요. 네,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사기를 당하기는 사실 좀 뭐 그렇게까지는 극단적인 그런 거는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왜냐면 뭐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그 신탁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보증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돈을 날리거나 이러기는 어려운데, 다만 뭐냐면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순간 이렇게 혹한 거죠. 네, 고객이 왔는데 여기가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더 한 2배나 3배 정도의 그런 권유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권유를 해서도 안 되지만 이분도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분양을 신규로 받았다고 제가 예를 들게요. 그러면 전체 금액은 안 들어가지만 처음에 계약금이 보통 한 10% 선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뭐 1억을 샀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갖고 결제를 하죠. 그러면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만 너무 이분이 나 요것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잔금을 치를 때 몇 천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분명히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내시다 보니까 이거다. 1년 안에 팔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도 그거를 또 이렇게 아무래도 부추기죠. 내가 이제 이분한테 이거를 많이 권장하라면 자기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지만 이 투자하시는 분은 내 돈이 나중에 몇 년 후에 얼마가 나가는 걸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무리하게 하셨다가 이제 결과가 안 좋아진 거를 제가 봤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잔금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같이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분이 3개나 4개 정도의 뭐 오피스를 샀다고 치면은 잔금이 이만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못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급하게 시장에 내놓으면 사람들은 깎아서 삽니다. 그러면 이분이 들어간 금액조차 어떻게 보면 손해를 오히려 보신 그런 케이스들을 봤어요. 그거는 어느 한쪽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를 왜 권유했냐라고 하기도 그런 게 권유하신 분들도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하시고 권유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시는 분은 더욱더 깊이 생각을 못 하시고 좀 이렇게 이거 하나 사서 금방 팔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잔금 치를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 중간에 내가 이거를 처분할 수 없으면 이거를 자기 능력으로 자기 뭐 정말 아는 주변 지인이라도 해서 최소한 손해분 안 보게끔 어떤 능력을 좀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수익형 부동산도 기준을 잡을 때는 뭐 서울에 뭐 강남에 있는 그런 고급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준을 잡다 보면 너무 기준이 높아지고요. 평균적으로 원룸의 가장 작은 소형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보통 분양가가 1억 선에서 2억 선으로 보통 잡습니다. 이제 최저가 뭐 경기권이나 이런 데 잡았을 때 그렇게 되면 월세를 통상 월세를 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요 선에서 우리가 평균 직장인들이 낼 수 있는 오피스텔 월세가 있어요. 강남은 물론 비싸게 내지만 평균 이제 경기권이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5, 6, 70 이 정도 선에서 원룸 월세를 내거든요. 근데 그 선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연수익률을 따졌을 때 10% 선까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은행 대출을 활용했을 때와 은행 대출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로 나뉘는데 활용을 하게 되면 물론 더 높아집니다. 근데 활용을 안 하더라도 대략 한 5% 이상은 나오게 되고요. 1억을 내가 다 투자했다. 그러면 은행 이자의 한 5배, 은행 이자를 1%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 이자의 한 5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다 활용을 해서 뭐 60% 이상 또는 70%까지 은행의 레버리지 대출을 활용했다. 그럼 내 실제적인 투자금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로 작아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통상 10%에서 많을 때는 뭐 13%, 15%까지도 연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 은행에 대략 한 10배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간단하게 오피스텔 수익률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상가 같은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상가는 서울 거는 너무 비싸요. 네, 상가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5%는 아예 꿈도 못 꾸고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 3%대 물론 레버리지 활용 안 했을 때지만 그렇게 잡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가는 특별히 더 외곽 쪽, 경기권 그런 신도시권으로 해서 분양가를 3분의 1에서 4분의 1값. 예를 들면 서울 강남의 1층에 뭐 한 10평짜리 상가를 지금 새로 만약에 신축한다 그러면 뭐 진짜 30억, 40억씩도 가거든요. 근데 외곽으로 가게 되면 10억 미만
5억, 6억, 7억 이 정도에서 전체 분양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로 따졌을 때는 거의 한 3배, 4배 정도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린 거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그는 5배에서 10배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르죠? 그거 말씀해 주세요.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입지가 좀 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입지가 어디예요? 지하철역 앞,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기본 어떤 그런 교통의 요지들에 있어요, 보통. 그런데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조그만, 왜 아파트도 그 조그만 나홀로 아파트는 이렇게 가격이 좀 적고 대단지가 비싸듯이 오피스텔도 그래요. 좀 브랜드 이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뭐 100대 뭐 건설사에서 지은 메이저급에서 지었거나, 아니면은 세대수가 보통 건물 하나가 뭐 100세대, 200세대는 적지만 500세대, 뭐 1000세대 이렇게 큰 대단지다 그러면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고 그런 대단지 같은 경우는 오르는 케이스 뭐 1억씩도 2억씩도 오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수익형이든 어떤 투자 조건이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은퇴에 좋은 수단이 맞아요. 다만 내가 부동산이라는 거를 모르고 어떤 난이도를 모르고 해서 뭐 누가 권장을 한다고 해서 땅이든 뭐든 막 그렇게 사들이게 되면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큰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입게 되는 그런 뭐 상처나 이런 돈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금액부터,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뭐 역세권이라든가 또 그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잘 눈여겨 보셨다가 한 개씩 뭐 나 월세 한 50만 원만 받아볼까? 한 뭐 70만 원씩만 내가 이렇게 해볼까 해서 조금씩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진짜 좀 이렇게 뭐 한 달에 정말 내가 월급 외에 뭐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그런 투자자까지도 성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좀 좋은 대안으로 부동산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